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또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대표 비서실 왜 압수수색에 나섰느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사 앞에서는 검찰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대치하는 모습 재연됐습니다. 조금 전이 12시 반에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조금 전에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압수수색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 행태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사에 제 압박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왜 압수수색에 나섰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삼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네. 민주당사 국회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정진상 실장의 집 어떤 혐의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정책 비서관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정책실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대장동 문제로 인해서 기소돼 있는 우리 대장동 일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유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동규와 남욱 등으로부터 2014년도에 5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 이제 4천만 원을 수수하고 또 2013년도부터는 이제 술 접대랄지 명절에 이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했고 현재 압수수색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절차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 이제 뇌물인데요. 뇌물 수가 좀 크죠.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패는 이것은 어떤 비밀을 뒤로 빼돌려서 민간업체에 이익을 주고 그러면서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일단은 두 가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뇌물 혐의라고 한다면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자신에게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네준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게 뇌물 혐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청에 뭐 근무할 당시 또 뭐 이런 당시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당시에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뇌물죄 자체는 이제 직무와 관련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장 시절에 공무원 신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일 때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실 때 받은 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착 관계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2020년대 받은 것도 그 당시 이제 공무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의 어느 시에 어떤 특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돈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수사의 어떤 단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남욱이랄지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반응을 보면 내가 금품을 받았다는 유동규 등의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다.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용 부원장은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 넘겨졌고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사. 네. 어떻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상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야당 탄압 아니냐. 이태원 참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또 민주당으로 돌리려는 검찰의 어떤 하나의 방법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은요 치밀한 플랜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 봐요. 네. 플랜 자체가 정치적 의도성이 있는 뭐 그런 플랜보다는 일단 김용 부원장을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기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아마 플랜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압수수색에 있어서 굉장히 ABC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그 사람이 근무한 사무실이죠.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민주당사 내의 실장실 그리고 국회 본청에 또 있는 사무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했고요. 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거기에 얼마 동안 근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수사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가도 또 압수수색을 한다라 할지 또 계좌 추적을 하면 또 생각지도 않은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을 좀 한 걸로 보이고 나중에 만약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갖다가 뭐 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검찰 자체도 또 비판받을 수 있어요. 왜 네. 사무실은 그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또 거기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좀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압수수색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미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이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측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 압수수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첫 번째 신속성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긴밀성이에요.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데 뭐 이미 정진상 실장이랄지 김용 부원장을 수사를 할 때는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예견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이제 불리한 증거가 있다 보면 감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전까지 뭐 수사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죠. 설사 많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또 알려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랄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나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은닉을 한다랄지 인멸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이미 압수수색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사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증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고요. 또 다른 측근으로 불리는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네, 공소장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뭐 50차례 넘게 나온다, 등장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라고 하는 표현은 담겨 있지 않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를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부원장이 이 8억 4,700에 대해서는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재명 대표 관련성을 가려고 하면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경선이나 대선 자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 부원장이 묵비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돈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 선을 타고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김용 부원장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용처에 대해서는 수사가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소장만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다가 자기들이 수사한 부분을 적시했을 때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뭐 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함구하고 있고 네. 또 공소장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사실은 유동규의 진술 이외 또 관계자의 진술 이외에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은 것인지 그건 이제 추후에 봐야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기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제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련성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아마 섣불리 미리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팀만 알 수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도 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번 검찰의 공소장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소설 같다, 소설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이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됐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서 뇌물 혐의 수사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장동 사업이나 정치 자금 뭐 이런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김광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미 수사는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 김용 부원장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김용 부원장을 조사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거의 조사하지 않고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됐으면 조사를 하더라. 그게 한 9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장동과 관련된 조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자금법을 받고 그 대가로 준 이유가 바로 대장동 의혹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최종 결제자는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아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죄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제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대장동과 관련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은 자금의 행방, 뭐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계좌 추적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면 답변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 대장동 사업이나 조금 전에 보면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이 꽤 많아요. 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하지는 않았는데 김광삼 변호사가 보시기에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임박했다 아니면 좀 더 시간 걸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려고 하면 소환하려고 하면 지금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지 부를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어떤 단서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정치의 파장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지금 이번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민간 지분의 49%를 김만배 씨가 갖고 있었는데
본인하고 뭐 친인척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24.5%는 이 시장 측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만배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측이라는 말이 이재명 시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대장동이랄지 뭐 성남 FC랄지 유래 신도시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 혐의를 가지고 수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김광남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또 궁금해지는 게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 재선을 한다든가 경기도지사 뭐 선거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든가 그때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김영 부원장이 일체 입을 다물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 뭐 자금을 적은 돈이 아니죠. 예. 8억 4,700만 원. 그중에서 한 6억 정도를 이제 본인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그 관련된 진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건너간 돈이 6억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진술자의 진술이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경선 자금에 쓸 수도 있고 대선 자금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6억이라는 돈을 본인이 혼자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6억을 배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다 썼다고 한다면 본인의 계좌랄지 본인의 여러 가지 부동산 취득이랄지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썼다고 한다면 본인이 혼자 그 돈을 분배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3자 적어도 몇 명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 부원장이 전혀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은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 김용 부원장과 관련돼서 자금을 어떻게 보면 사용했던 사람들, 분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다 함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고 또 증거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그중에 한두 명 또는 자금의 어떤 추적이 일부라도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따라가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역량이 뒷받침된다는 조건하에 수사 의지만 있으면 이 대장동 관련 사건 수사에서 진상을 밝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쭉 듣고 이러다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뭐 연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정치 자금을 측근들이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현재 주장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보고받았을 가능성 이런 거 입증하기가 대단히 검찰이 지금 버거워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검찰은 굉장히 버겁죠. 예. 밝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당대표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부담감도 있지만 돈이라는 자체가 지금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다 현금이지 않습니까? 이 현금 자체를 추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러면 현금을 추적할 때는 결국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해줘야만이 수사에 있어서 촉매자가 되는 거거든요. 김영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수사에 어떤 그 출구가 생기는 건데 김영 부원장은 지금 함구하고 있고. 그렇죠. 말을 하면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돌아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돌아서 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찰의 물론 수사 역량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검찰이 뭐 지금 하는 어떤 수사의 어떤 행적을 쭉 보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뒤를 좀 바짝 쫓고 있다. 저는 그냥 그런 감이 좀 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뒤를 검찰이 바짝 쫓고 있다. 거리를 많이 좁혔다.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단지 김영 부원장이 어떤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하면
사실은 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당연히 돈 받은 적이 없다. 아니면 설사 돈 받은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건 뭐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 있는 걸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도 그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검찰의 민주당사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진상 실장의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떠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당대표를 찍었습니다. 0.7%의 차이의 정부 정권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그 부층 당사에 당 대표 부속실이 있지만 김진상 실장의 그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또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그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일종의 정치 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긍정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 그런 정치 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진상 실장이 당에 목발을 전해온 건 있나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당에 입장을 전해온 건 없습니다. 국면 전환용 정치쇼다. 민주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는 의원들까지 몰려와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최고위원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은 정말로 엇갈립니다.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8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좌진상 우김용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과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당사 문의 셔터도 내려버렸습니다. 법치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법치가 멈추는 것은 국가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막아서지 마십시오. 김상일 전 특보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일면 톱으로 관련한 뉴스를 크게 썼던데 네. 또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쇼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치여야 그게 법치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대를 향한 무기로서의 법치라면 그거는 법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뭐 어떤 수단이나 무기로서의 법치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고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자기 과목으로 세상을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도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체육을 잘하는 학생도 수학을 잘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평가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라는 영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커다란 어떤 실패, 정부 실패의 그 표본이 되는 정권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가 상당히 강하게 현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야죠. 그 조사 자체를 시점을 봐가면서 합니까? 그냥 예정된 일정한 수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적인 의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적인 빈궁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것은요, 조사받아가지고 제대로 밝혀져서 벌 받고 또한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요, 재판 가서 무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정치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어라는 자기 고백의 성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면 전환용 이런 거 전혀 아니다? 저러한 그러니까 지금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꽃다운 나이에 정말 16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재명 당대표 조사하는 것, 측근 조사하는 것 갖고 이게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까? 저것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집권 세력의 전략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좀만 제가 반박을 하면 검찰이 뭐 시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국민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수사는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언론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과 시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해왔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국민에게 좀 더 동의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저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자, 그 검찰이 신문을 할 때 유도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우리 변호사님은 그걸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저한테는 평론이 유도 평론처럼 들리는 거예요. 국민의 생각을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면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국민적인 슬픔에 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지금 저렇게 전격적으로 그 언론의 이슈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이때 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사항은 전형적인 피해의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 평론가님께 그럼 되묻고 싶은데 네.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하는 수사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면은 자, 정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어요. 이거 당대표 정무실장이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수사하면 안 되겠다. 일단 좀 덮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뭐라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까? 대선 자금을 적시해가지고 신청했잖아요.
김용 부원장?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럼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포를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지난 왜 정권에. 피의자들한테 불리한 건 다 공표하면서 그런 건 안 하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검찰에서 좀 더 공표한 건 신뢰할 수 아니죠. 있는 내용은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검찰에서 공포한 거라기보다는 공소장을 통해서 일부 밝혀졌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졌지. 지금 그 검찰에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제가 1년 전에 방송한 거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일관성이 있는지 저는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거든요. 저보다 정부가 그거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그러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으면 지금은 그런 의구심을 지워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어떤 행동들과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은 이러한 혐의가 있고요. 유동규 실장은 이런 혐의가 있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도 이런 혐의가 있어요라고 브리핑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만 보셔도 잠시만요. 이제 장성철 소장 얘기까지 듣고 제가 김광선 변호사님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측근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의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민주당이 자신들의 온몸으로 막냐고요. 이것은 좀 한 걸음 떠서 이것을 전적으로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은 민주당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경론 잘 들었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가 유도평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과하셔야 돼요. 예. 검찰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들렸다는 말씀을 제가 예. 드린 거죠.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랄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수사 진행, 행정 이런 걸 보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도평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로 대해서는 어떤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 가능성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다. 제가 이렇게- 왜 유도평론을 합니까? 저 민주당이에요, 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다음에 저 말씀은 한번 어느 드릴 것은 편에 있어서라가 아니라 수사는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그건 보고 방송을 다시 수사를 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도평론했다는 그런 예, 말씀 오늘 하시면 출연하신 안 분들께서 되죠. 또 서로 얼굴 붉힐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상일 전 특보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김광선 변호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크다면 이런 전자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김상일 전 특보는 그게 약간 유도하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 말씀은 제가 들어도 뭐 유도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검찰의 주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벌써 11월 9일이에요. 네. 그렇죠? 현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진영 새로 꾸리고 이 수사팀 새로 꾸리고 그런데 이제 올해가 두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네. 김광선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거 올해 말 안에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 안 한다 뭐 혐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까지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검찰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환을 통보한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 그렇죠. 마지막 확인하는 수순이다. 그렇죠. 예.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올 연말 전 아니면 내년 한 1월 전에는 아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혐의랄지 정치혐의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대장동 일당이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 정부의 검사들 수사할 때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은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유동규 일당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진상이나 김용 부원장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용 부원장이지 정진상 실장까지 간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위해서라도 형식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이든 조사는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느냐,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이걸 시간을 끌면서 가능한 한 뭐 다음 총선과 가까운 시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예. 정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건을 되도록이면 총선쯤 끌고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는 뭐 정치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끌고, 만약에 정치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간다면 그건 검찰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근데 대장동이 됐건 유례가 됐건 지금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가면 또 1, 2년 후 또는 뭐 몇 년 후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의혹을 가지면 또 그때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의 마무리는 죄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걸로써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일 전 특보 좀 가라앉았어요? 네. 예, 조금 격앙된 모습을 보여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의 반응. 그런데 지난번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의 반응에 비하면 오늘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국민적 참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온몸으로 막는 민주당의 모습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어권이라는 것이 뭐 보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한테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마저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차분한 대응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잘못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저는 예. 지난번에도 뭐 처음에 맞고 대국민 브리핑이나 이런 정도를 해서 입장 네. 발표를 한 후에 받아들이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그리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은 이것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SBS 취재 기자가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1시간 전과 지금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서 1시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반쯤 당사 앞에 도착한 검사와 수사관들 10여 명은 12시 반쯤 당사로 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엔 당사 출입구 셔터를 내려놓고 검찰의 진입을 막았는데요. 3시간여 만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당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 대상인 PC는 물론 책상조차도 없다며 검찰과 수사관을 들어오게 해 영장 기재 사실이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있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번째입니다. 당사 외에도 현재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회 내 비서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 중입니다. 강민우 기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민주당 반응은 지금 오전부터 이제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탄압, 보여주기식 수사,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사 외에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을 보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앞서 검찰 수사팀에 국회 본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임의 제출 형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고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이 뉴스의 주제는 웃기고 있네죠.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 소식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